자,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이것도 이제 요즘 혹시 자바에서도 람다 펑션이라고 나오잖아요. 자바 8부터인가요? 자, C샵에 델리게이트도 있고 C++에 나 오브젝티브스의 블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클로저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뭐 이쪽에서도 많이 쓰고 익명함수라고 혹시 들어봤죠? 익명함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뭐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저 쭉 있고요. 익명함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first class function이라는 얘기가 좀 전에 했던 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별로 C 언어에서는 보통 이제 콜백으로 해서 하고 뭐 그 다음에 자바에서 하는 방법이 나오고 자바 8부터 뭐 저쪽으로 람다 표현 방식 그 다음에 C나 C++ 오브젝티브 C에서는 블럭 형식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요. C샵에서는 델리게이트 형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C++에서는 펑션 오브젝트 형식으로 한다. 다양하게 이제 이 클로저를 요즘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클로저 표현식은 독립적인 코드 블럭이고요. 자, 일단 보면 add func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매개 변수 두 개 가지고 인티저으로 리턴한 함수 뭐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죠. add x y 해서 넣어줘서 결과를 이제 찍어보면 3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로저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add 함수를 내가 굳이 이제 이름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add를 지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지운 다음에는 이 중괄호를 여기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in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인데 이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in을 써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이 어떤 함수 블럭이 되겠고 이거를 add1이라는 데다가 넣어놨습니다. add1. 자, 그러면 add1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add로 호출할 때는 아까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데요. add1으로 호출할 때는 그냥 매개 변수만 넘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 함수를 가지고 한 거고요. 얘는 이렇게 클로저를 가지고 한 거예요. 클로저를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주고요. 걔를 가지고 호출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저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간에 열고 닫고 오고 중간에 in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름이 없어요. 함수의 이름이.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열고 닫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리턴 값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다 생략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say hello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요. say hello로 출력하게 되면 hello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는 이제 이런 함수였어요. multiply 함수고 value1과 value2를 받아서 곱해서 리턴을 하는 인티저로 리턴하는 함수였고 원래는 이제 당연히 value1 10 value2 20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서 리절트를 저장해서 이렇게 넣어줬어야 되죠. 200이 아마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함수를 지금 클로저를 이용해서 바꿔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없애진다 그랬죠. 펑크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름도 없애야 되죠. 얘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여기 다음에 인티저라고 in이라고 여기다 써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요만큼을 지금 만들었고요.
이만큼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뭔가에다가 테스트 해보려면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넷 해가지고 멀티플라이에다가 대입을 했네요. 멀티플라이를 아까 이제 여기 뭘로 해서 호출할 때는 여기 파라미터 레이블들을 다 써줘야 되지만 멀티플라이로 호출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값을 인티저 값 두 개를 바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200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함수 이걸 이제 클로저라고 해요. 스위프트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함수는 이름도 있고 이름을 가지고 호출하지만 클로저는 이름이 없고 그냥 어떤 데다 넣어놓고 매개 변수만큼을 넣어줘서 호출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책이나 스위프트 책들을 보면, 스위프트 책이 아니고 iOS 앱 개발하는 책들을 보면 이 트레일링 클로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앱을 만드는 교재에 보면 여기 지금 UI Alert Action이라는 이 지금 UI Alert Ac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지금 생성자가 있어요. 생성자는 이니셜로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클래스 생성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근데 매개 변수가 3개예요. 타이틀 콜론, 스타일 콜론, 핸들러 콜론. 그래서 타이틀 콜론, 스타일 콜론, 핸들러 콜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첫 번째는 스트링, 옵셔널 스트링이고 두 번째는 이런데 세 번째 거가 조금 희한합니다. 세 번째 거 보면 여기 지금 디폴트 값으로 nil 값을 가질 수도 있고 UI alert action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리턴 값은 보이드형이다. 뭐 이런 식이네요. 특이하게도. 자, 이건 뭐, 그래서 UI alert, 이제 액션이라는 애를 두 개를 지금 만든 건데, 타이틀에다가 이제 뭐 스트링을 넣고, 스타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해줬는데, 요거 뭐 봅시다. 타이틀, 스타일, 핸들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넣었는데, 그 핸들러 자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함수를 지금 배우는 그 클로저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소스가 있고 또 이 소스는 특이하죠. 여기 보면 똑같은 건데 스타일 있고 핸들러 부분이 없어요. 핸들러 부분. 자, 뭐냐면 클로저가 함수의 마지막 아규먼트라 그러면 마지막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한 후에 함수 소괄호 외부에 클로저를 구현한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핸들러 다음에 이렇게 클로저를 마지막으로 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열고 닫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얘를 생략해 버려요. 생략해 버리고 괄호를 미리 닫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닫고 얘를 생략해 버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뒤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되겠어요. 중괄호 열고. 그래서 이 후행 클로저, 트레일링 클로저를 모르면 이 소스는 절대로 분석이 안 돼. 이거 뭐야 도대체. 함수 닫았는데 여기서 뭐 시작과 끝이 또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될 거를 이렇게 더 간결하게 쓰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데 이런 후행 클로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소스가 되겠죠.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스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 이번 학기 하는 예제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 이 클로저를 배워두면 굉장히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도움이 좀 돼서 해보도록 할 건데 시간 내에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일일이 다 타이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만만치 않겠네요. 일단 설명을 해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아까 원래는 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런 멀이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이 함수는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기 지금 중복돼서 그런 건데요.
머리라는 함수는 지금 인티저 값으로 해서 받아서 인티저 값으로 리턴하는데 곱하기해서 이렇게 리턴하는 거고 머리라는 함수를 리절트에 넣고 리절트 값을 출력을 해보는 거였는데 자 얘를 이제 그 익명 함수 클로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까지 다 없애버리고요. 중괄호를 여기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in이라고 만들어주고 얘는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상수에다 멀티플라이에다가 지금 해준 게 이 예제입니다. 똑같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딘가 뭐가 세미콜론이 있나요? 자 봅시다. 뭐 여기 지금 두 줄을 한 줄에다가 써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 보면 이제 멀티플라이 함수를 보면 지금 함수가 아니죠. 여기 지금 요만큼이 클로저로도 in이 있는 거 보니까 요만큼이 클로저가 되겠고 멀티플라이로 해서 멀티플라이 10,20 원래는 아까처럼 하면 여기다가 레이블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클로저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10,20으로 바로 넣어주면 30이 나오겠죠.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서 10, 20이 들어가서 곱하기 해서 200이 나온 결과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 함수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add 함수. add 함수가 아니고 add도 똑같아요. 이만큼을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 add라고 넣어놓고 10,20으로 해서 호출해보면 result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00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30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math라는 함수를 보면 아까처럼 두 개는 매개 변수가 인티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alc라는 애가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이런 함수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인티저에서 인티저로 되는 게 나오게 calcula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함수들이 지금 매개 변수 인티저에 리턴 값이 인티저인 그런 함수들을 calc에다가 지금 넣어준다는 얘기죠. 인티저로 해서 인티저로 리턴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리턴 값이 인티저라는 거고요. calc 해서 여기 math 함수를 호출할 때 인티저 값 두 개 넣어주고요. calc에다가 지금 add를 넣어주면 add가 이 calc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add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기서 한번 찍어보면 자 똑같이 30이 나오죠.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멀티플라이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멀티플라이로 해서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거가 들어가 10, 20이 들어가지만 여기 멀티플라이
얘를 가지고 곱하기가 돼서 20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add multiply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만큼을. 지금 add multiply였는데 여기 지금 보면 add의 소스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줬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얘도 30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야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길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인자 칼크에서 이만큼으로 해서 길어지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일단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닫습니다.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만 뒤에 남겨둬요. 이렇게 해놨죠. 지금 여기서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을 마지막 애를 없애버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얘랑 얘랑은 사실 똑같은 소스예요. 똑같은 소스고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데 얘가 보기가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일단 두 개 들어갔고 이만큼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당연히 뭐 세 개 매개 변수에 마지막 매개 변수에 이만큼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후엔 클로저, 트레일링 클로저를 이용하게 되면 이만큼 없애버리고 여기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괄호 닫아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열고 이 괄호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얘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트레일링 클로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실습을 다 하긴 그렇고 그냥 설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후엔 클로저까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리턴형들 있죠. 인티저 이런 애들을 여기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형을 생략할 수 있다. 둘 다 생략했죠.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후엔 클로저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은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다른 건 달라진 게 없고요. 후엔 클로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도 지금 요만큼을 생략 가능하다. 리턴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주 특이하게 이제 얘를 보세요. 얘를 가지고 할 때 여기 지금 아까는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 단축인자라는 게 있어요. shorthand argument name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들어온 애와 두 번째 더하는 걸 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단축인자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매개 변수 두 개 받아서 두 개 더해서 리턴할 거예요 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줄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결과 해보면 얘랑 지금 똑같은 소스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됐죠. 얘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만큼 다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return $1 0 더하기 $1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소스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이 이렇게 리턴문이 있잖아요. 클로저에 리턴 값이 있으면 마지막 줄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리턴문도 또 생략할 수가 있어요. 리턴문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에다가 클로저를 직접 넣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엔 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오는 것 같으면 이거 없애버리고 가로 닫고서 이렇게 클로저 부분만 남겨두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을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고 왜냐면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인티저고 리턴 값도 이렇게 되니까 리턴 자료형을 사실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개 들어온 애를 더하는 거라서 $0, $1 하나가 더 있으면 $2, $3 쭉 증가합니다. 걔네들을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리턴하는 거지 라고 해서 리턴 문장까지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소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만들면 깔끔하고 좋죠. 그렇지만 이제 소스를 이해하기는 이 클로저나 이런 거를 단축 인자, 쇼트핸드, 아규먼트 네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다양한 방법을 다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라도 소스가 이게 다 같은 소스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유사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 수입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니까 꼭 해서 한번 변형을 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